안녕하세요. 편인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댓글을 보고 편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도식이라고 하는데 왜 도식이냐면 관과 식을 왜 설하냐면 기본적으로 내 밥그릇을 깨트려요.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생각 때문에. 어떠한 이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 직장에서 내 밥그릇을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약에 예쁜 것도 알아. 편인도 알아요. 예쁜 사람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 예쁘고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이득이 없으면 돌아서는 그러한 성향과 마찬가지로 또 어머니가 이쁘나 안 이쁘나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정말 예쁜 아이도 엄마는 꼭 필요하잖아요. 엄마한테는 막 애교 부리고 뽀뽀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편인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냥 안정된 주변 상황이 있나 없나, 사자 직업인가, 조금 사는데 지장은 없겠는가, 이 사람한테 묻어갈 수 있겠는가, 엄마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효신살에 걸려있죠. 어머니를 원망한다,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또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는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면서 고생한 거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머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고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어머니한테 은혜를 갚는 것인가, 내가 잘 사는 것인가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내 배우자는 엄마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새 가정을 이루어서 내 배우자하고 살 때 이제 내 배우자하고 내 가정을 챙겨서 이제 커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오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조차도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는 창업했잖아요. 새 가정을 이루어서, 창업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그 수성이지만 일종의 창업이잖아. 엄마 원가족에서 보면은 내가 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까지도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인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가정은 엉망이 되거든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어머니 말만 들어요.
나는 인대까지 자라면서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서 어머니 말을 그때부터 들으려고 그래. 그때부터는 어머니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을 독립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가정처럼 우리도 그 가정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배우자와 내 자식이 태어나도 원래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들이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배우자하고 자식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해요. 내 배우자하고 자식들을 넘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오로지 내 원가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까지 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만 듣고 왔는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왔는데 엄마한테 뭐든지 다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내 가정이 깨지는 일이었어, 그게. 그래서 내 가정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를 원망해. 이제 자기가 행동을 똑바로 못 해놓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엄마는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편인 입장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엄마를 그렇게 해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어머니라는 단어는 자기가 어머니를 깔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배우자를 동시에 미워하고 동시에 원망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어머니가 배우자예요. 예. 결국은 그 어머니와 배우자가 같은 말이 돼버려. 편인에게는요, 인성일주에게는요, 배우자와 어머니가 결국에는 같은 사람입니다. 놀고 먹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편인하고 만약에 대화를 했어. 그러면 자기가 얼만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따져줍니다. 자, 식신상관들은 배우자의 케어를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비도 못 받고 뭐 사랑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도 식상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못 받은 것 말고도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편인들은 다 받아놓고도 배우자가 다 해줬는데도, 그런데도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배우자가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줬지 않느냐, 그러면 잘한 거지 않느냐, 거기서 더 바라기 때문에 월급은 당연히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애들도 봐줘야 되는 거고, 살림도 도와줘야 되는 거고, 나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놀러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배우자는 못한다. 우리 배우자는 정말 해주는 게 없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친을 능가하는 모친을 가지고 있죠. 나를 능가하는 배우자를 갖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강력한 모친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이 모친이 얘가 조금 어린애 같거든. 지가 이제 못 받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상관을 해요. 상관을 해가지고 야, 이거 더 주라고 그래, 더 해라 그래, 이거 더 해라고 해, 막 이러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결코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를 무덤 속으로 파묻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점이에요. 만일 내가 편인의 자식을 두었다 그러면 내버려 둬야 돼요. 냅두셔야 돼요. 거기다 상관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의 가정을, 내 자식을 깨부시는 일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연애가 되면 바로 결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동정 결혼을 해요. 편인들이 대부분. 그 전에 사귀었어, 뭐 잠자리를 했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연애가 아니고, 연애가 아니잖아요. 연애가 아닌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지만 이제 진짜 이 사람하고 사귀는 사이가 됐어. 그럼 첫 번째 연애에서 그 사람하고 바로 그냥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동정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배우자가 모질란다고 생각을 해. 내 자식은 이쁘거든, 잘났거든요. 외모가 준수하기 때문에 편인들이 대부분 외모가 굉장히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자기를 잘 챙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너무너무 잘났거든. 늘씬하고 예쁘거든.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적에는 내 자식이 너무 아까워. 근데 내 자식이 골라온 편인의 배우자는 다 못생겼어, 사실. 다는 아니지만 외모를 안 보고 그냥 능력을 보기 때문에 편인의 배우자들은 거의 조금 그닥 잘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의 배우자들은 다 잘생겼거든요. 예쁘거든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골라오는 배우자들은 다 잘생겼어요. 근데 편인이 골라오는 배우자들은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잘생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새끼가 더 이쁘거든. 너무너무 잘났거든, 내 새끼는. 그리고 그 데리고 온 그 애는 꼭 무술이 같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너는 떠받들고 살아야 된다. 능력면에서 보면 완전히 거꾸로인데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편인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한 위치에서 살으라고 이 편인 편을 자꾸 들게 돼 있어. 편인이 자꾸 물어봐,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막 코치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결국 둘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냥 배우자 말을 듣게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지금 둘이 콩을 삶든 메주를 삶든 그 삶은 콩으로 메주를 쓰든 갈아서 마시든 두유를 만들어 먹던 내버려 둬야 돼요. 둘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면 차라리 괜찮아요. 항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까탈스럽고요. 항시 일이 깨집니다. 미적 예술적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공연이나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책은 책도 잘 읽고요. 윗사람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공부할 때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뭐 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하고는 안 맞지만 윗사람의 사랑을 받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잘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어린 사람 위치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줘요. 원하는 행동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봤을 때는 예쁘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해줘요. 그리고 공부,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요. 편인의 직업은 공부하는 사람이죠. 편인은 공부만 해요. 왜 공부만 하냐면 응용이 잘 안 돼요. 공부를 해. 돈 벌라고. 제도권 받게.
왜 제도권 안에 거를 한다고 보면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편인의 생각으로는 특수한 기술, 특수한 학문, 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전부 다 못하고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만 돈을 많이 벌잖아. 조금이라고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고소득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권 밖에 그 공부를 선택을 해요. 결국은 전공으로 안 들어가고 결국은 밖에 있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를 해. 갖고 이제 편인이라도 비식재 관인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편인이면 제도권 밖으로 선택을 해도 뭐 한의사, 치과의사, 뭐 수의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이 되었죠. 물론 큰 성공이 안 되더라도 다 갖추어집니다. 한평생을 왕자님, 공주님으로 살다가 가는 편인인 거고요. 그렇지만 자연 법칙에 의해서 20대, 60대, 2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20 그리고 20%에 몰린 편인은 60%에 있는 가운데 있는 60%의 편인은 그래도 그냥 학원 선생님 뭐 뭔가를 가르치는 직업 이런 걸로 겨우겨우 근근히 붙어가지고 까탈스럽게 살아요. 그렇지만 또 20%에 몰린 하위 20%에 몰린 편인들은 공부만 하다가 날 새거든요.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데 그 편인들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공부를 하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딱 그 자격증만 딱 따고 나면은 발을 디디지를 못해요. 거기서 조금 디뎠다가 이거 내가 할 일이 안 되거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또 안 되거든. 따박따박 줄 알았거든. 근데 세상이 어디 그럽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 편법성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내가 일한 대로 딱딱 주는 거는 관성 빼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성, 인성 빼고는 딱딱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일을 했는데 나는 일한 만큼 딱 받기를 바라는데, 정해져 있는 값을 바라는데 깎으려는 사람 있지, 안 주려는 사람 있지,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내가 적응을 못하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못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나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다른 거. 이거는 안 되겠다. 다른 걸 또 공부해요. 또 못 써먹어요.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자격증만 많이 쌓여요. 예. 그 냉정한 육아, 아이를 안 낳으려는 심리, 입양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냉정한 육아라는 것은 자기가 냉정한 육아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배가 고플지, 이 아이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현재 아프다, 현재 배가 고프다, 아이의 그 욕구 자체를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한 육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가다가 넘어졌어. 말하자면 가다가 막 이렇게 막 뛰어가다 넘어졌어. 그러면은 그 애기가 얼마나 아플지를 생각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식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편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다가 넘어졌잖아. 그럼 웃어. 자기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웃어. 야, 네가 잘 가야지 이래. 이러한 것 때문에 냉정한 육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아이가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알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계속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맨날 학교를 안 갔어. 애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매번 안 갔어. 안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졸업식 때 한번 딱 갔는데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인대께 엄마가 안 왔었는데 엄마가 왔단 말이에요. 이 편인의 엄마가 잘 안 쫓아다니니까 되게 아이가 맨날 엄마를 기다리다가 엄마가 안 왔으니까 시무룩하게 이제 자라다가 어느 날 식신 친구가 야 아이가 지금 졸업식 하는데 가서 축하해줘야지, 꽃 싸갖고 가야지 이러니까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이제 갖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꽃을 주니까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지는 않지만 막 그 기뻐하는 그 표정, 정말 간만에 보는 그 아이의 밝은 표정과 정말 그걸 알잖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하냐면 진작에 올걸,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못 온 거야. 마음은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냉정한 육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매끄럽지를 못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점잖은 행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점잖은 행동을 합니다. 점잖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는 그냥 당연한 거야. 돈 벌어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모처럼 만에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모처럼 만에 쉬어도 이 배우자가 자기가 쉬는 날, 만약에 연차를 쓰는 날, 그날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휴식 시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막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배우자는 정말 나한테 못해. 우리 식구한테 너무너무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도 그 몇 배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점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없어.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죽어납니다. 모든 걸 다 해줘도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만 죽어나는 겁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죠.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본인을 깔끔하게 챙기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배운 것을 응용을 잘 못해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사람이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인간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받은 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안 믿어. 그래 불신이 있거든요. 근데 잘해주는데도 무시당한 것 같고 뺨 맞고 돌아오는 게 없고, 이게 뭐냐면 배신을 당하니까 나는 사람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배신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안 믿으니까 배신당하니까 사람을 안 믿는 걸까요? 그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요. 내 배우자는 나한테 정말 잘하는데 그런데도 그 감사한 거를 모르는데 외부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해주거든? 근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안 믿어요 또. 그게 반복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난 쟤 안 만나야겠다. 나 잘 못하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골수, 왕따, 사회 부적응자라는 말을 하죠. 타협을 잘 못해요. 미숙해.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안 주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실. 게으르 편이고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심,
굉장히 많고 까탈스럽고 고집도 많습니다. 불공정한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릅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슬픕니다. 초현실 세계에 있기 때문에 본인만이 가진 초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는 왕이고 대장이고 사장이길 바래. 자기 그거를 자기 그 성격이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가 생각하는, 그냥 나는 왕이고 싶고 대장이고 싶고 사장님이고 싶고 막 이러한 그 초현실적인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사장하면 완전히 잘 될 것 같아. 이거 세세하게 하나씩 전부 다 맞춰가지고 내가 대박 사장님이 되든 뭔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능력은 없는데 그거를 응용을 못 하는데, 그런데도 왕과 대장, 사장님 이런 곳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나는 왕따거든.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과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밖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 상황이 다 와요. 그런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딪혀서 배우는 것이고, 편의는 딱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밖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인간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내 안으로 숨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극복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고독하고요.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무지하게 굴린다는 점, 잡기에 굉장히 능하다는 점, 성욕이 강하죠. 변태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증 자체를 잘 내기 때문에 같은 자세, 같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해요. 자기는 밖에 나가면 인기가 많거든. 왜냐하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증을 잘 낸다는 점. 그렇지만 이 편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애기니까 동정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조금씩 그러려고 그래. 근데 다 들켜. 왜냐면 애니까. 하는 행동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바람 필라 하면 다 들켜요. 다 티가 나요. 자기는 티 안 나는 것 같으지. 근데 꿩이 자기 숨을 때 머리만 그 눈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듯이 본인의 행동은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어겼다거나 뭔가 잘못한 일을 했어. 그러면은 다 들킵니다. 그리고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준 거에 대한 대가처럼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 편의는 자기를 고귀하게 지켜야 되거든. 자기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상태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놈들 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를 그냥 놈들 다 성을 돈 주고 산다 뭐 이렇게 막 그 부도덕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안 해. 그래놓고 좀 변태짓거리를 조금 해.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착한 사람 많죠.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점. 그게 어린애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입장에서 모를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본인은 속였다고 속이지. 왜냐면 그 전화기에서 이제 그 통화 내용만 삭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 내용만 삭제하면 되냐?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또 그 시간에 뭐 했는지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들키는 거예요. 왜 배우자가 내가 어문 짓만 하면 다 알고 있는지, 저 사람이 신기가 있나? 무섭죠. 아니에요. 당신 행동에서 힌트가 다 나와요. 자, 그리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점. 너무너무 싸운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계산을 잘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계산이 조금 미숙한 계산이기 때문에 전혀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편인을 가지신 분은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배우자랑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모자 멸자의 호신살에 그 고리를 어머니와 나와 내 배우자와 우리 자식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는 점. 왜냐면 그 모든 것을 겪어라 하고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편인보고 아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화두를 던져드리자면 편인이 편인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식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편인이 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식신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나쁜 배우자인데 편인은, 그렇지만 그 식신에게는 정말 나쁜 배우자였지만 결국 돌려서 얘기하면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떠한 일도 자연에서는 모두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에서 무가 되듯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 모든 것이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이 같은 말인 것과 같이 편인이 굉장히 어린애라고 했지만 엄청난 스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